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부터 공항을 찾은 걸까? 뒷문을 열자 케이지 하나가 보인다. 4시간 뒤 출국을 앞둔 동물이 안에 들어있다는데 불빛을 비추자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어둠에 가려져 있어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녀석의 정체는 대체 뭘까? 얘는 이제 아프리카 고양이 동물 서벌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런 녀석이 공항엔 무슨 일일까?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미국에 있는 생추어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동물농장에서 구조한 개체거든요. 어? 잠깐만, 동물농장에서 구조한 개체라면? 아까 근데 여기서 나왔어요. 바로 여기? 여기. 추적 끝에 드디어 마주하게 된 녀석은 듣던 대로 치타와 무척 흡사한 외모였다. 아무리 봐도 민가에 있을 만한 동물이 아니었는데 길고양이를 손쉽게 사냥하는 데다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녀석의 포획이 결정됐고 왔어. 포획틀 근처로 왔어요. 오랜 경계 끝에 포획틀 안으로 들어간 녀석. 들어왔다. 밤새 구조팀의 애간장을 태우던 녀석을 결국 안전하게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잡았다. 우와, 너 진짜 크다. 우와. 큰 귀와 귀 뒤에 하얀 점, 몸을 덮은 진하고 선명한 무늬. 녀석의 정체는 서벌이었다. 서벌은 멸종 위기 2급으로 환경부 산하의 국립생태원, 그 중에서도 철저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이테스 동물보호구역에서 지금까지 보호 중이라는데, 구조 후 이곳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다는 서벌. 그런 녀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분은 서벌이 처음 국립생태원에 온 뒤 지금까지 녀석을 담당하며 적응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데, 국립생태원 사이테스 동물관리부의 전임연구원 강규호입니다.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은 이제 국내로 밀반입되거나 유기되거나 혹은 불법 사육으로 적발돼서 압류된 사이테스 동물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서벌이 야생에서는 활동 반경이 10km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근데 과연 여기 이 공간에서 그 본성으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반달가생곰을 수용했던 생추어리가 있더라고요. 구조된 야생동물들의 낙원,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안전한 보호 아래 야생 그대로의 환경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추어리. 서벌이 가게 될 미국 생추어리는 주로 대형 맹수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지난 2022년 사육곰 농장에서 구조된 22마리의 반달곰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서벌이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생태원의 요청을 생추어리 측에서 받아들인 건데, 마치 보물찾기 놀이를 준비하듯 여기저기, 심지어 매달아 놓기까지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 풍부하라 해가지고 먹이를 이제 야생에서 찾듯이 아무래도 생추어리 가면 어떻게 먹이가 급여될지 모르지만 저희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하긴 뭐 생추어리로 가는 만큼 미리 먹이를 찾아 먹는 연습을 하려는 건데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찾아봐. 먹이 냄새에 자극을 받은 건지 흥분한 듯 방 사장 안을 둘러보더니 오호 이윽고 행동 개시. 찬찬히 나무 난간 위로 올라가는 녀석. 냄새를 쫓아 주위를 살피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 제법 맹수답다. 날쌘 사냥꾼이란 별명답게 먹이 앞에 카리스마를 뽐내지 않을까 했지만 뭐야? 줄에 매달린 먹이를 슬쩍 건드려보곤 그냥 지나쳐버린다. 왜 안 먹어? 그대로 쿨하게 바닥으로 내려가더니 오호 그렇지 천장에 매달린 먹이를 노리는데 뭐야? 벌써 포기해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겨우 바닥에 나무 안에 숨겨둔 먹이를 하나 꺼내는데 그마저도 어찌나 의심이 많은지 앞발로 툭툭 건드리며 확인을 거친 후에야 입에 무는 녀석. 얘 사자보다 사냥 잘한다는 그 서벌 맞아요? 민가를 떠돌기 전 누군가가 분명 키웠던 녀석이기에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추어리로 가기 전 조금이나마 야생성을 찾길 바라며 먹이를 흔들어 자극하자 눈빛이 달라졌다.
홀린 듯 천장에 매달린 먹이로 다가가 사냥을 시도하는데 점프 좀만 더야 그밖에 안 돼. 여기 있다. 여기 점프할 수 있잖아.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점프. 아유. 하지만 눈앞에서 먹이를 놓치자 바짝 약이 올라서는 잡았다. 오 대박. 드디어 첫 사냥에 성공한 녀석. 이제야 좀 서벌 같네. 서벌은 물을 좋아하는 동물로 야생에서는 물고기를 사냥해 먹기도 한다는데 이에 미꾸라지로 녀석의 사냥 본능을 자극해 보기로 했다. 자, 과연 서벌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되는 순간 수조로 직진하는 녀석.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고 조용히 수조 안으로 발을 들이더니 오 앞발로 일격을 가하며 오 미꾸라지를 건드려 보는데 오 확인을 거듭한 뒤 섬세한 앞발 스킬로 미꾸라지를 밖으로 꺼내는 녀석. 이야 처음으로 진짜 사냥에 성공했다. 오 스스로 사냥한 먹잇감이니 얼마나 꿀맛일까. 맛있어? 오, 엄청 잘 먹네요. 그러니까요. 잘 먹네. 야, 얘 그냥 수조 안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미꾸라지 잡이에 몰두하는데 놀라운 집중력과 순발력으로 이번에도 사냥에 성공한 녀석. 뭐 이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밥비양하는데 응? 어째 걸음이 다급해 보이는 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지금 논산시에서 유기된 사이테스 동물이 한 마리 오늘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트렁크를 열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우와, 엄청 크다. 어머 이게 뭐야? 얜 누구예요? 얘는 사바나 왕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사이티스 2급이고요. 그 유기대에서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일단 보호하고 있던 거를 저희가 데려왔고요. 이제 검역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아니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사는 도마뱀이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그 발견 장소를 보니까 비닐하우스 근처더라고요. 네. 밭이랑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주택가는 이런 데 아니었고 아마 유기할 때 그냥 산이나 이런 데 풀어놓으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곳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인 개체 중 가장 큰 사이즈에 해당된다는 녀석. 야, 이런 거대한 덩치를 가진 도마뱀이 우리나라 야생에선 절대 살 수 없는 개체가 어떻게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발견된 걸까? 만약 버려졌다면 누가 왜 유기를 한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지난 여름 영주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악어 목격 사건. 이후 수색 끝에 인근 하천에서 유사한 생김새의 도마뱀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었다. 물론 당시 목격됐던 악어가 이 녀석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물속에서 녀석을 봤다면 충분히 악어로 오해할 만한 상황.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개체까지 해서 5마리가 있습니다. 모두 유기 개체고. 사이테스 2급에 해당하는 동물인 만큼 분명 누군가 녀석들을 한국에 데려와 키웠었다는 건데 하지만 유기된 채 곳곳에서 발견된 사이테스 동물들 그 중에서도 한 덩치를 자랑하는 이 설가타 육지 거북은 지구 반대편인 아프리카에 사는 종으로 최대 120kg까지 성장하는 육지 거북 중 가장 큰 거북이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수명만 100년 이상 되기 때문에 3대에 걸쳐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보호시 큰 각오가 필요한 동물 중 하나인데 아니 그렇다면 녀석들 역시 누군가 키우다 버린 걸까? 아 새끼 때는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앙증맞은 크기지만 와, 진짜 크다. 막상 성체가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덩치가 커지다 보니 케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게 아닐까 추측되는 상황. 2021년 사이테스 동물 보호시설이 생긴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조돼 들어오는 사이테스 동물 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국제 멸종 위기종만을 수용하고 있는 이곳엔 그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마치 일부러 모아놓기라도 한 듯 사는 것도 생김새도 각기 다른 전 세계 희귀 동물들. 국제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이 귀한 생명들이 이유도 모른 채 낯선 땅을 밟고 또 이유도 모른 채 아무렇게나 버려져 결국 이곳까지 흘러들어오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나마 이곳에 들어온 개체는 운이 좋은 거라는데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55종 340마리가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수용 그 숫자는 넘어갔습니다. 국내 환경에 서식할 수 있는 동물들은 사실 수생 거북들 외에는 참 많지 않거든요. 이곳에서 보호 중인 사이테스 동물 중 파충류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서식 환경이 완전 다르다 보니 개체별 식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같은 거북이라도 종류에 따라 식성은 물론 필요한 영양분이 제각각이다 보니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긴 사람도 음식이 안 맞으면 고생인데 녀석들이라고 다를까. 아이고 잘 먹네. 게다가 최악의 상태로 구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양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각자의 취향에 맞게 초식 동물들의 식단을 챙겨주고 나면, 자 다음은 올라가서 먹어야지 각자. 육식을 하는 동물들의 차례가 돌아온다. 아무래도 사람 손을 타지 않는 녀석들이다 보니 먹이를 챙겨주면서 몸에 이상은 없는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육안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아니 그나저나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평생 한번 마주치기조차 어려운 이 많은 동물들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와 이곳 국립생태원에서 생활하게 된 걸까? 밀수로 들었습니다. 아 밀수요? 네, 플라스틱 통에 이제 개체들을 이제 여러 마리 넣어가지고. 놀랍게도 대부분은 밀수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얼마 전 압수된 동물 중엔 사이테스 1급으로 개인 사육이 금지된 샴 악어도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친구들이 실제로 밀수가 됐던 통을 저희가 그때 가져왔는데 이 통이거든요. 아 이 통이요? 네네. 이 통 안에 악어가 8마리가 있었어요. 또 이제 사이테스 부속서 1급에 속한 개체 중 하나가 여기는 팬케이크 입질보고 있는데요. 팬케이크요? 네네. 적발된 동물 중엔 국가 차원에서 복원 중인 동물도 있었다. 그냥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이걸 가방에 넣은 채로 이제 밀수를 시도했더라고요. 온몸이 테이프에 칭칭 감긴 채 머나먼 땅을 건너와야 했을 동물들.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까지 결박해 국내로 반입하려는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국내 분양가보다는 해외에서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게 싸니까. 또 하나는 국내에서 사육이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밀수하는 거죠. 그렇게 밀수되는 개체들은 되게 약합니다. 생존도 힘들고요. 뭐 한두 마리만 살아도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밀수를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게임기한 부품을 빼고 그 자리에 살아있는 도마뱀을 넣거나 텀블러 안에 넣고 또 장난감처럼 위장을 하는 등 그 방법 역시 점점 진화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멸종위기 종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인데, 결국 이 동물들이 정식적으로 분양은 되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어둠의 경로로 이제 불법적으로 또 분양이 될 거고 또 쉽게 유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영문도 모른 채 서식지를 벗어나 낯선 땅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을 녀석들. 이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를 해주는 게 이곳 국립생태원의 역할 중 하나라는데,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어 사이테스로 지정되고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낯선 타국 땅에서 죽거나 버려지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들을 구조해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녀석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 아닐까. 최대한 이제 멸종 위기 종들이 이제 진짜 이제 보존이 될 수 있게 이관을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주자로 결정된 녀석이 바로 윤석, 써버리다. 그가 낯선 타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을 지난 시간들. 상처받고 아팠던 이곳에서의 기억을 모두 잊고 부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인데도 왜 이렇게 아쉽기만 한지. 서운하죠. 그래도 1년 넘게 2년 정도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저희 시설에 이제 대부분 다 파충류고 사실 파충류는 그렇게 리액션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제가 전에 제 얼굴에 오줌을 스프레이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영역 표시처럼 자기 거라고 표시를 한 건지 정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쉬운 거지. 쟤한테는 더 좋은 일이니까요.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건강검진 할 때 포획도 하고 저는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저 싫어할 거야. 악역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그게 조금 미안하죠. 그래도 모두 저를 위한 일이었음을 녀석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케이지 문이 열리고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는 녀석. 거기서 그냥 한숨 자면 돼. 그간 그 누구보다도 녀석을 정성껏 돌봐온 강규호 연구원의 아쉬운 작별 인사를 뒤로한 채 마침내 2년 남짓 생활했던 보호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출발하는 썸을.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간. 가서 건강하고 말씀 듣지 말고 잘 살아. 안녕. 부디 이 땅에도 녀석의 자유로운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서벌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이들의 배웅 속에 마침내 생츄어리가 있는 미국 텍사스에 무사히 도착했다. 다행히 긴 여정을 잘 견뎌준 녀석은 당분간 이곳 임시 방사장에서 적응을 거친 뒤 넓은 야외 방사장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이야, 자연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곳이 녀석도 마음에 드는 눈치다. 아휴, 여기 오기까지 정말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시설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밀수도 없어지고 유기도 없어지고 불법 사육도 없어지고 더 이상 이제 그런 고통받는 동물들이 없어진다면 저희 시설도 없어지고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여곡절 끝에 새 출발을 하게 된 서벌처럼 이 땅에 불시착한 수많은 생명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길,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길, 더는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받는 동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